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24도를 기록하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최강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영동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이 영하 22.3도, 원주가 영하 17.1도, 강릉 영하 15도, 대관령이 영하 24도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지역은 모레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다며 한랭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차 원주시에 이어 강릉과 춘천도 제2차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선정된 관광 거점 도시 사업과 맞물려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와 춘천시가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제1차 문화도시인 원주시까지 강원도 내 문화도시 삼각축이 형성된 겁니다. 강릉 지역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펼쳐집니다. 강릉시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뿌리 깊은 공동체 문화와 인문과 예술, 차와 커피로 대변하는 풍류 문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 문화가 어우러져 천천히를 의미하는 사투리 시나미의 가치를 대변하게 됩니다. 문화도시 선정으로 도심 공간 곳곳에 문화의 향취가 스며들고 시민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 브랜드 발굴, 문화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 체계 구축, 지역 발전 동력 창출 등 크게 4가지 추진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광 거점 도시와 문화도시 사업에 모두 선정돼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가 융합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의 재생을 하고 또 관광으로도 이어지고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문화가 광범위하게 스며들게 하는 것이 이 법정 문화도시, 국가문화도시 사업의 요체가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시나미 문화학교를 조성해 문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영유아의 돌봄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딴따라 학교도 만들어집니다. 로컬 푸드를 개발하고 축제 등을 여는 공유 주방, 마카를 조성하고 규방과 공예 중심의 공방도시 구축에도 나서게 됩니다. 도심의 빈집, 빈 점포, 유휴 공간을 활용해 문화적 도시 재생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시나미 플랫폼을 중심축으로 경제적 가치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 소통과 또 거래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예비 문화도시였던 지난해부터 시민자율예산제 작당 모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의 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많은 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알 수 있었고요. 강릉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와 함께 문화도시로 선정된 춘천시는 지역에 특화된 문화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춘천 약사동의 한 주택.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청년 예술가와 활동가가 터를 잡았습니다. 예술로 마음을 고치는 치유 예술가는 소품으로 인형을 활용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했을 때 이 인형의 포즈를 떠올리면서 나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빈집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1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5년 동안 36억 원을 투자해 춘천 구도심과 읍면지역 빈집 30곳에 이 같은 문화 전파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이랑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약사 차원의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실 것 같고요. 춘천시의 이 같은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춘천시와 강릉시 등 전국 5개 도시를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춘천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원하는 법정 문화도시,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한 문화도시가 된 건데요. 향후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최대 2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원금 200억 원은 마임축제 등 기존의 춘천 축제 다시 만들기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에 분산 투자됩니다. 사업별로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36억 원, 전환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24억 원, 기존 축제 다시 만들기 사업 32억 원 등입니다. 마임축제, 인형극제 등 국내 유일 장르 축제를 발전시켰던 춘천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단 되고 보자는 시기의 공모 신청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일단 확보된 국비는 포기할 수 없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 3일 공원입니다. 지역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이 공원에 횡성구는 4.1 만세운동 기념공원을 또 조성한다며 12억 원을 들여 새로운 조형물들을 설치했습니다. 국비 3억 원에 군비 9억 원이 들었는데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군청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주민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들어간다. 그 돈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됐었나. 야외 체육시설에는 난데없이 비가림막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32억 원, 풋살장과 농구장 30억 원, 족구장에는 15억 원이 들어갑니다. 의회가 시급성이 없다며 예산을 삭감했지만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 공모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경에 다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비를 반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마다 연간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는지 실적 위주의 과도한 공모 경쟁이 붙다 보니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묻지마식 공모 사업이 다수 추진돼 왔습니다. 무분별한 공모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횡성군 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비 공모 사업 신청에 앞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회 권한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에 대한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 국비 확보가 아닌 주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한우 사육부터 가공, 유통에 뛰어들어 연매출 170억 원을 달성한 한 마을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외국산 축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한우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거센 파고에도 한우에 인생을 건 축산농민들은 묵묵히 축사를 지킵니다. 대부분 번식우를 입식해서 최대 30개월 동안 키워 되팔거나 큰 송아지를 사서 비육해 소득을 창출합니다. 코로나19로 소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여 한우 사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홍천 북방면 5개 마을 축산농민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한우 유통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수매한 한우는 1,400여 마리, 매 금액만 해도 1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우 사육 조합원 60여 명은 좋은 품질의 사료와 매입 장려금을 별도로 지원받아 한우 한 마리당 120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6, 7개월에 조기에 비육을 시켜서 그래서 출하를 시키는 방법을 해서 1년에
빨리 돌리면 부박고까지도 그러니까 올 3, 4월 달에 들어오면 올해 다 출하는 거예요. 한우를 구매한 영농법인은 식육 처리 인력과 관리 직원 등 50여 명을 직접 고용해 육가공에서 유통 판매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우 소비자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낮추는 등 품질에 이어 가격 경쟁력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젊은이가 돌아오고 귀농 귀촌인과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고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저희 힘을 보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타지에 나간 친구들이랑 월급 차이도 별로 없고 또 복지도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한우 가격이 폭락한 2012년 이후 안정세를 이어온 한우 산업은 2021년 올해도 국내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고기 소비량의 60%를 점유한 외국산 소고기가 저가 공세로 끊임없이 한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가격 문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한우 사육 두수가 약간 좀 늘어서 오히려 그 공급이 좀 늘고, 그래서 소고기 가격이 현재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선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가는 우보 만리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파로 인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이 일부 시군에서는 단축됩니다. 철원군 보건소의 경우 강추위에 검사자와 의료진 모두 어려움이 크다며 오늘부터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합니다. 또 춘천시 보건소도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진료소 운영 시간을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이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비율은 41.4%로 전년 대비 6.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의 여건으로 귀농 귀촌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63.2%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속초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 전 현직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공사지사장 등 전 현직 직원 7명을 업무 상실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신주를 방만히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학 수사를 통해 하자 있는 전기 안전시설을 방치한 것이 화재의 직접 원인임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전 국민 안전보험을 통해 2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농기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군민에게 100만 원, 같은 달 농기계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 13개 항목이 보장됩니다. 평창에 거주하는 군민은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과 헬기를 이용해 육지로 이송되는 울릉도 응급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9명이던 울릉도의 응급 환자는 2019년에는 3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53명으로 더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지로 옮겨진 응급환자 53명 가운데 헬기를 이용한 비율은 57%, 경비정을 이용한 비율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1, 2월 인상분은 3월에 소급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에 육아 기본수당 인상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과 다음 달, 2달 동안은 기존대로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3월에 인상분 20만 원이 소급 지급됩니다. 대상 아동은 작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48개월까지 도내 23,900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976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중학교로 진학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입학 배정 결과를 각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배정 인원은 12,238명으로 작년보다 99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